안녕하세요. 세종사람들의 이야기 이대호입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봄,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죠.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곧 있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이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면서 공공기관인 세종여성플라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여성플라자 교육사업팀의 노희연 주임입니다. 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 장수희 노무사입니다. 네, 제 별명은 럭키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신청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토리의 신청곡입니다. 사연을 주셨는데요. 항상 새해 첫 곡 선곡을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이 노래가 올해 저의 첫 곡입니다. 더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제스비가 들려줍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때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먹었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불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넌 다른 나야. 최선을 위트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 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찔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넌 다른 나야.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네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어땠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We're gonna get you back, baby. We're gonna wait till you be there. 쏟아지는 불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넌 다른 나야. 조금 전 소개하실 때 별칭을 사용하셨잖아요. 토리 럭키란 별칭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들 토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도토리나 햄토리 막 네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빅토리의 토리를 따서 좀 더 파이팅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토리라고 지었고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입사하자마자 팀장님께서 우리는 별명을 부르니까 별명을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조금 급하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럭키비키라고 좀 아.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럭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럭키라는 이름이 좀 중성적인 느낌도 나고 또 왠지 저한테 행운을 가져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족하고 있는 별명입니다. 아, 원형적 사고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 토리님, 럭키님, 오늘 하루 별칭으로 불러도 될까요? 네. 네. 그 별명에 님자도 붙이지 않던데 세종여성 플라자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세종 여성 플라자 안에서 좀 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예. 아무래도 저의 상사를 이제 닉네임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입에 너무 잘 안 붙는 거예요. 맞아요. 뒤에 이제 님자도 안 네. 붙이고 저희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자리 배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자리였는데 제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제가 팀장님 시야에 좀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저를 쳐다볼 수 있게 눈앞으로 막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와, 이런 사례가 세종여성 플라자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바로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세종여성 플라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세종여성 플라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럭키? 네. 일단 우리 세종여성 플라자는 세종시 여성인권 증진과 또 성평등한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2022년 3월에 개소한 공공기관입니다. 네. 네, 세롬동 세롬종합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종시와 세종시민 사이에서 여성 권익 그리고 평등한 지역사회 문화 정착을 위한 중간 지역 조직으로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에게 성평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올해로 세종여성 플라자가 개소한 지 3년이 되는 해군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네. 3년이 됐었는데 세종여성 플라자는 저희가 이제 성평등한 시민 공동체 세종이라는 미션과 그리고 자원과 정보를 잇는 성평등 가원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기관은 성평등이 활짝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성의 날개가 활짝, 또 공간대간 사업을 하면서 만남의 장이 활짝, 또 여성 웃음들이 활짝 이런 식으로 좀 활짝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활짝이란 말처럼 올 한 해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성평등 가원머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가원머리가 무슨 의미를 지니나요? 이게 저희 세종시는 한글 문화 도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순 우리말을 사용을 했는데 가온몰이라는 뜻이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라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세종여성 플라자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들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던가 또 연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법정기념일인 3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이라던가 아니면 여성폭력 추방 주간과 같은 기념일을 같이 진행한다던가 또 이제 여성과 가족 관련된 정책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세종시 유일의 성평등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24년도에 완성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세종시가 행정 복합 도시로서 계획 도시다 보니까 다른 시도들과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거 혹은 뭐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공공재단 설립을 요구하는 시민들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종여성플라자 설립 타당성 조사랑 뭐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서 추진단의 설립 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17개 시도 중에 마지막 후발 주자로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자격으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과 대행 협약을 맺어서 22년도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럭키의 신청곡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죠. 김종환이 부릅니다. 용기. 너를 보며 나를 생각했어. 머뭇거리는 그 눈빛으로 왠지 모를 나만의 것이 있겠다고 조용히 맴도는 네가 말없이 말하는 네가 너다웃게 빛나는 걸 너를 보며 나를 알게 됐어. 작은 그곳에 숨 돌릴 틈 없다는 걸 알 수 없는 바람이 날 찾아왔어. 나처럼
나답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2년 개소 때부터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람이 있었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22년부터 근무하고 계신 토리에게 들어볼까요? 저희가 22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아무튼 소모임이라고 해서 소모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럭키가 말해줬던 것처럼 세종시가 이주해온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사회 내에서 아는 사람이 되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저희 이 세종시에서 친구도 만드시고 좀 더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해서 소모임 지원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고요. 네. 근데 실제로도 처음 모집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원래 올렸던 공고 내용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모집 지원 신청이 많았어요. 예. 저희도 이제 지원을 좀 많이 못 해드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같이 어우러져서 달리기를 하는 모임이라던가 책 동아리라던가 네, 여성 시니어 분들이 이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그거를 이제 지역 사회에서 좀 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물어오시기도 하고 중간에 여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도 보면서 세종시 내에 이런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진짜 필요하구나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그라피 팀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완전 처음부터 배우시는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저희한테 성평등이 활짝이라는 켈리 작품을 그려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담당자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특별히 꽃길만 걸어요라는 문구를 조그맣게 써서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아직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 네. 좋은데요? 한번 보고 싶어요. 놀러 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는 저희 세종 여성 플라자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 기관 사업을 홍보하는 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보다라는 의미로 와우. 세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사업 이런 거를 이제 현장 취재도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관도 하시면서 세종 여성 플라자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는 활동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계속 손발을 맞췄던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좀 라포가 좀 잘 형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해주셔서 저도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는데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끈끈하시겠네요. 네. 이제 적게는 6명부터 8명 이렇게 운영이 계속 됐는데 그렇게 좀 소수이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질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정기 모임을 진행하거든요. 지난달에 작성했던 기사 피드백을 나누려고 이제 모임을 진행하는데 모이면 참여자분들이 서로 이야기가 안 끊기셔요. 아, 후일담을 나누시면서 소통의 자리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사업 관련 내용으로 좀 화제를 돌리면서 모임을 이어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모임 자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장맘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럭키, 네. 밖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입니다. 그 세종 여성 플라자와 직장맘 지원센터는 어떤 관계인가요? 단순히 공간을 함께하는 건가요? 직장맘 지원센터는 세종 여성 플라자가 운영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네, 23년도 6월에 개소가 되었고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하고 또 저출산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주 여성들이 특히나 많기도 하고 또 기업 규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이제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또 출산 육아라던가 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친언니도 그렇고 또 친한 친구도 그렇고 이제 출산을 하면 직장이랑 육아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성권 보호나 뭐 육아 관련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또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센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모성보호 제도를 중점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같은 경우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성보호 제도라고 하면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각 제도들의 내용과 또 신청 요건, 방법, 또 사업주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도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부당해고나 뭐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과 같은 전반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직장맘 지원센터다 보니까 직장맘만 가능한 거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네, 지금 저희는 직장맘뿐만 아니라 육아 대디도 포함을 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시적으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그리고 모성보호 제도 등과 같은 노동법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직장맘 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과 육아에 지쳐 있으시잖아요, 네, 많이들. 맞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찹쌀떡을 같이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육아에 지친 분들이 뭐 취미나 힐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를 돌봐주시는 돌봄 선생님이 함께 오세요. 아, 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를 이제 돌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기획운영팀 주임이신 이슬의 신청곡입니다. 최근 20번째 음반을 발매한 가왕 조용필의 노래죠. 오늘은 소향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을 듣고 계십니다. 93.7MHz 한밭 FM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종 여성 플라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 네, 저희는 전문 기능 함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자기나 다도 등 여성분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 활동과 일자리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차 시음회나 시연회를 열고 직장맘 지원센터의 노동법 교육과 연계해 노동법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네. 세종시 축제 때 부스를 열어서 실제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아, 예. 다음으로는 연대 및 교류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민교류 프로그램 어울림이라고 해서 소모임 지원 사업 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아무래도 세종시 지역 특성상 이주민들이 많고 외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만날 수 있게끔 저희 세종 여성 플라자가 구심점이 돼서 이주하신 지 3년차 미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소모임도 진행하실 수 있게 하고 문화나 연극 프로그램도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농촌교류 활동이나 지역 내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한다든가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어울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 여성 플라자의 중점 사업인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서는 모두를 위한 젠더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분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나 아니면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 특히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라고 다른 기관이나 학교 아니면 주민자치회 등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여성 구슬사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시가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신도심, 구도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비가시화됐던 지역 내 구도심 여성분들의 역사를
그분들이 직접 구술하시는 것을 녹취하고 촬영하면서 책과 영상으로 만드는 사업을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3년에는 여성 농업인 8분, 24년에는 여성 시장 상인 6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기관에 오시면 직접 책도 읽어보실 수 있고 저희 세종 여성플라자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보시면 의미가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책마당 퐁당이라고 저희 세종 여성플라자 4층 로비 카페테리아로 만든 편안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는 여성과 성평등 관련한 책들을 볼 수 있는데 한쪽에는 여성학 관련 에세이라던가 외국 도서, 문학, 인문학 이런 내용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연구 간행물로 구성된 서재가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작년 24년에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요. 네. 세종 여성플라자 누리집에서는 세종시의 여성, 가족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찾아보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곳에 오면은 다 볼 수 있다라는 아. 생각으로 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정보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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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가 격주 월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모집 예정이거나 이런 우리의 기관 소식들을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같은 정보를 뉴스레터에 실어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끔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독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세종 여성플라자 누리집 첫 화면에 오시면은 상단에 뉴스레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온라인 구독이 가능합니다. 아, 회원 가입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공간대간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카페테리아를 포함해서 공유 오피스, 다목적 활동실, 강의실, 소모임이나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총 9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 무료요? 네. 아,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였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2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메모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럭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25년도에는 모성보호 제도가 특히나 많이 바뀐 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임신, 출산, 육아 3개로 나누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임신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제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난임 치료가 연 3일 그리고 그중에 하루만 유급이었었는데 25년도 들어서는 연간 6일 그리고 그중에 이틀은 유급으로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들어보긴 네. 했습니다. 들어보긴 하고 네. 잘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시간씩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법의 취지는 이제 임신할 때 유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 임산부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네. 25년도에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가 아니라 32주 이후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고위험 임산부라고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태아를 임신을 했다던가 당뇨가 있다던가 뭐 조기 진통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임신 전 기간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출산과 관련돼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존에는 이제 10일의 휴가가 부여가 됐는데 25년도에는 2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호자를 잘 이렇게 양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돼서는 정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이제 그 조건은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니면 아이가 중증장애인 경우에도 1년 6개월로 사용이 가능하고 급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갔고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는 게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3달 동안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여 같은 거 조금 걱정되신 분들한테 좀 그런 어려움을 좀 줄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서 육아휴직 이 제도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지만 나머지 25%의 그 돈을 지급을 했었어요. 힘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실상 75%밖에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예 폐지가 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100%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는데 혹시 이 제도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죠.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를 키워봐야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35시간 이하 사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왔고요.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만 12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부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최소 3개월의 의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는 방학 기간에만 한두 달만 필요한데 무조건 3개월을 썼어야 됐는데 이것도 이제 1개월만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도 원래 각각 1년씩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사용을 안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져와서 2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법이 바뀐 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2배를 가산해서 줍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시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3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 네,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해도 이 정도여서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럭키 네.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유일의 상주 노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내용을 조금 연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업주 편이라던가 근로자 편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황에 맞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진솔하게 가족이나 친한 음. 친구한테 얘기를 하듯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럭키님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세정여성플라자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을 꼭 오늘 초대한 이유기도 하죠. 곧 있을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리. 네. 세종 여성플라자가 25년에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시민분들이 진짜 체감을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주 사업 내용이 지속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24년도와는 크게 많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시민분들한테 와닿는 사업을 위주로 계획을 짰습니다. 아, 예. 먼저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감 향상 특강을 진행한다던가 진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기초 역량 교육 등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치창업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 내에 있는 여성 기관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도 많이 해왔는데요. 올해는 요청에 앞서서 좀 저희가 먼저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아, 네.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던가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 이렇게 그 기관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 계속 올해도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중장년 여성, 장애 여성, 청소년 이렇게 좀 대상에 맞춰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요와 욕구를 함께 파악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서지원 문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이제 지역 역사 탐방도 같이 진행하고 농촌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22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탐방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속 세종시의 여성들과 역사 유적을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외에 홍보사업과 공간대관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 법정 기념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여성 관련 법정 기념 행사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양성평등주간, 11월 25일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 등 이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특히 세종 여성플라자가 주관하고 있는 여성의 날은 2018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고
여성의 노동권, 참정권이라는 이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사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에 설명을 드리자면 새롬종합복지센터 1층에서 기념식과 창업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부스 행사는 각 여성 기관 단체분들이 오셔서 성평등과 환경을 연계로 한 참여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의료가 동남아 여성들이 생산하고 있어서 여성의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같이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의류 다시보다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의류 교환 행사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을 들어볼까 합니다. 토리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한번 쭉 되돌아보고 이런 사업도 했었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세종 여성플라자가 이제 3주년인데 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연인원으로 5만 명의 시민을 우와. 만났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업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쉼없이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 이렇게 구독을 하셔서 관심 있는 사업에 한 번씩 다 참여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2년부터 근무하신 분답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럭키 부탁드려요. 네,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에게 세종여성플라자와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결혼과 출산, 육아가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일로 남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